1회에 나왔던 15년 전 재훈이 같이 살던 동생을 파묻으려고 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달려와서 재훈이를 밀치고 아이를 구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여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분명 성지은이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성지은이 재훈이를 키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1회를 정말 여러 차례 돌려가며 확인해보니 여기에 숨겨진 작가님의 트릭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교묘하게 잘 짜여진 트릭이었는데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 또 다른 가능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내피소설이 맞다면 그 사건에서 진범의 정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 겁니다. 6회 마지막에 깨어난 정바름이 어벙이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께서는 성요한에게 받았던 공격 때문에 정바름 안에 괴물이 깨어난 거다, 혹은 대뇌 전두엽을 이식하는 바람에 정바름이 사페가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드라마이니만큼 그게 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이야기들에서 정바름이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며 성요한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다 라는 내피소설을 주장해왔고, 이번 6회 엔딩에서 나온 정바름과 성요한의 모습에서 이 내피소설이 들어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보니 정바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과거 재훈이의 회상 장면에서 나왔던 장치들이 모두 정바름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정바름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드라마에서 연출된 트릭이 뭐였는지 하나씩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고무치의 형 고무원을 범인이 해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회에 이승기 분량이 너무 적다. 지난 영상에서 범인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시간에 맞춰 고무치의 형을 해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죠. 셜록 홈즈가 방송되는 동안 정바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장면은 두 개의 가짜 영상을 비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독 그 장면에 정확한 시간 22시 47분을 찍어준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고무원 사건은 작가님이 정말 공들여 짜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바름은 22시 47분에 무진청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사물함에서 나온 USB 파일을 복원하러 갔다가 우선 한국이 가짜 영상부터 분석하라는 이야기에 영상 속 가짜 한국이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각 여기서 고무치에게 영상 속 가면에 동화 그림이 비친다는 힌트를 준 뒤 마지막 구동성당에서 나타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무치가 단테의 7대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셜록 홈즈 프로그램이 거의 끝날 무렵, 즉 23시인데요. 그때서야 무진청 상황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USB 파일을 복구했다며 고무원의 인터뷰 영상이 들어있다는 정보를 전했죠. 그런데 무진청에 있어야 할 정바름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이희준님이 워낙 숨막히는 연기로 쪼여놓으니까 여기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나친 건데요. 셜록 홈즈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동안 고무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였던 건 정바름이었습니다. 지하철 CCTV를 확인하고 가짜 영상을 분석하는 것 모두 정바름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뒤 전화로 직접 보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무원의 영상은 무진청에서 영상을 복원하던 경찰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바름은 이 중요한 단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5회에서 정바름이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던 이유,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서 없어졌다는 것. 이때 정바름은 구동성당으로 향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오봉이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이 오는 소리에 도망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올 때 오봉이가 탄 구급차와 엇갈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봉이가 실려 나오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 두 장면 사이에는 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봉이와 정바름이 몸싸움을 하던 순간에는 경찰들이 서둘러 구동성당으로 달려왔던 거였죠. 이래동으로 갔다 오느라 늦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봉이가 실려 나오는 장면에는 이미 기자들이 조명까지 설치해놓고 모든 취재 준비를 마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 정도 취재 준비를 갖추려면 성당으로 이동해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정바름이 현장에서 달아나서 옷과 범행 도구를 처리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바름은 그렇게 고무치를 카메라 앞에 광대로 세워놓고 밖에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며 이 쇼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방송 직전에 갑자기 가짜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던 것도 정바름이었네요. 자기가 먼저 가짜 영상을 준비해놓고 수사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네요. 한편 성요한은 그런 정바름의 뒤를 계속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무치와 신상 형사의 추적을 따돌리고 그동안 조사했던 것을 불태울 때 휴먼 유전자 검사 연구소라는 봉투가 나왔는데요. 이건 아마 정바름의 집에서 채취한 DNA와 한서준의 DNA를 대조한 자료겠죠. 지난번 교도소 의사 친구를 찾아갔던 이유가
한서준의 혈액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그날 박치국이 다쳐서 급히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서준의 혈액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한서준이 보고 있던 신문에 감염병 때문에 교도소 전원 혈액을 채취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두 DNA를 비교해서 정발음이 한서준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지은에게 찾아가 이야기했던 알고 계셨죠? 아들이 살인마라는 거 라는 말에서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것도 보는 분들을 헷갈리게 했던 표현 같습니다. 제 해석대로라면 여기서 성유한이 말했던 아들은 친아들인 정발음을 이야기하는 거였겠죠. 그리고 최홍주에게 내일 저녁 시간 돼요? 내일 다 이야기할게요 라는 말, 이것도 성유한이 살인마인 정발음을 해치우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최홍주에게 모두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만취한 고무치의 놀라운 사격 실력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는 영영 하지 못할 것 같지만요. 그렇다면 결국 아기일 때 혹은 어렸을 때 성유한과 정발음이 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10살 때 성지은이 목을 졸랐던 장면이죠. 처음에 바뀐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15년 전 10살 재훈이가 의붓동생을 파묻으려 할 때 성지은이 달려와서 그걸 막았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10살 재훈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은 성지은이다. 성지은 집에 걸린 액자 속 아들은 성유한. 그래서 재훈이가 발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들지만 10살 이후에 아이들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니 결국 재훈이는 성유한 아닌가? 라는 식의 논리죠. 저도 이 부분이 계속 걸렸는데 이번에 정발음을 괴물로 놓고 이 장면을 바라보니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끔 노린 작가님의 트릭에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장면들을 편집해서 결정적인 장면들은 모두 피해가게끔 연출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포인트를 확인하면 10살 재훈이를 키웠던 건 성지은이 아니라 그때 만났던 연구원의 부인이며 재훈이가 커서 정발음이 된 것이라는 흐름의 퍼즐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훈이가 그렸던 섬찟한 그림 때문에 선생님이 아빠를 호출했던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부터 아빠를 호출했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재훈이의 엄마를 숨기기 위한 거였죠. 재훈이의 아빠는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재훈이의 엄마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다음 장면, 재훈이는 아빠가 아끼던 물고기와 강아지를 해친 후 그걸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여동생이 그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말았죠. 그 다음 아빠가 재훈이를 때리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후다닥 달려와 말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원거리라서 말리러 달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어졌던 게 아빠한테 일렀다며 동생을 파묻으려는 재훈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재훈이를 말리러 달려와서 괴물이라고 목을 졸랐던 사람,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사람이 성지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건 드라마가 친절해서 성지은의 실루엣을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착각하시라고 일부러 흘린 거였습니다. 앞선 장면과 동일하게 다급하게 달려오는 여자, 그리고 뜯어 말리는 상황, 계속해서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던 장면을 배치하면서 여기서 달려온 성지은이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생각하도록 트릭을 쓴 거죠. 여기서 성지은이 달려왔다고 해서 재훈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성지은은 성유한과 정발음이 아기일 때 두 아기를 바꿔치기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오봉이가 정발음네 왔다가 사진 속 아기가 너냐고 물어봤을 때는 맞다고 했는데 엄마냐고 물어봤을 땐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과거를 암시하고 있죠. 아기는 정발음이 맞지만 아기를 안고 있는 아줌마는 진짜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정발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지은은 아기를 바꿔놓고 나서 계속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재훈이의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재훈이가 의붓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발견하고 급히 달려와 뜯어말린 뒤 괴물이라며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꺼내준 동생이 도망을 가든 뭐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재훈이에게만 집중했던 그 모습도 이들이 함께 살던 게 아니라는 증거죠. 만약 함께 살던 가족이었다면 동생은 여기서 도망을 치지 않고 엄마 뒤에 매달렸을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군가 쫓아올지 모르는 도망보다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에게 매달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여길 테니까요. 할머니 사건과 데니엘 사건의 범인도 자세히 보면 이런 트릭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또 다른 내피소설과 함께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꼭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뵙죠.